자, 이렇게 국제적 불확실성이 좀 심각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응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국민의힘은요,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자, 이틀간 도보 행진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 대응은 또 국내 상황과 어떤 대외 상황 다르게 가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 여당이 또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위기 대응 TF를 만들자 하면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이 통과된 데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 TK 통합 문제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중단했거든요. 네. 그리고 당대표의 단식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새로운 투쟁 수단으로 야당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절박한 처지다. 그러니까 이런 도보 행진이나 이런 투쟁 등이 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민주당도 한때는 되게 당세가 쪼그라들고 힘없는 야당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초기 때를 돌아보면 그때 촛불 시위하고 장애로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투쟁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웬 도보 행진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는 야당이 국회 내에서 달리 숨도 못 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되게 막 비장하게 싸우지만 사실은 되게 불쌍하고 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나 또는 이란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TF를 만들자 하면 투쟁과는 별도로 그 트랙에는 또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도보행진 출정식을 국회에서 하면서 또 발언을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하나로 뭉치자. 제대로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요? 대구? 여러분들도 아마 저 TK 통합 때문에 대구에서 많이 국민의힘과 올라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 소원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마다 굉장히 많은 환호성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그분들이 대구에서 올라온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TK 통합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네. 대구의 시민단체나 시위의 시민분들이 오늘 국회에 이거 빨리 법사위 열어서 해달라고 마침 또 방문을 하셨어요. 사법개혁 3법 반대 도보 투쟁인데. 네,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또 TK 통합과 관련된 대구 분들이 많이 오셔서 특별히 대구 시민분들을 호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여러분을 호명한 거구나.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이라고 해서 TK 자민련으로 전락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너무 생각이 행복하게 잠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민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또 이렇게 알게 되니까. 좀. 당세는 사실 많이 네. 지금 뭐 TK 자민여인이라고 할 만큼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좀 사실 좀 보면서 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대구 시민이. 전국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네. 지금 TK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동률로 제가 봤거든요. NBS.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잔머리 다 걸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영남일보에서도 일면으로 검은색으로 딱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역풍 부니까 뒤늦게 우리 대구 경북도 이제 통합하겠습니다라고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전 충남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통합시장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니까 그래 이것은 뭐 역풍 불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자 해서 통합에 찬성하는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뭐 분리를 해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는 김태흠 지사가 해볼 만하다 정도 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네. 또 통합으로 가면 또 뭐 강훈식 비서실장 나오면 게임도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냐. 1년에 5조씩 4년 동안 20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러한 어떤 고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도 좀 찬찬히 돌아보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세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근데 제가 그 출정하는 사진을 봤는데 상당히 빈약해요. 어떤 점이 빈약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많이 안 모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상컨대 일단 국민의힘의 그 수도권은 거의 원외일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24분도 아마 징계를 네, 하려고 네.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원외 또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그렇죠. 그다음에 원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친한동훈계가 또 있을 겁니다. 네. 당협위원장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이 수도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확 줄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담입니다만 보통 이렇게 딱 출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 딱 출발을 할 때는 쫙 같이 사진 찍으니까 다 갔다가 네. 중간쯤에 중진들이 좀 빠집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와대까지 원래 가는 거였잖아요. 중진들도 이제 체력이 안 좋게 중간에 좀 빠져가지고 광화문에서 살짝 다시 합류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네, 빠질 데가 도보에 없어. 지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초반인가요? 깃발이라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장동혁 대표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당협위원장들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서 걷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깃발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빠지나 감시하는. 나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데. 아니 청와대까지 광화문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빠지셨구나. 국회 신촌 광화문 청와대 이 코스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한 걸어가려면 2-3시간은 걸릴 거예요. 더 걸릴 걸? 2-3시간 걸리겠죠. 3시간은 최소.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웰빙이다 기득권이다라는 비판을 참 많이 받아요. 이 와중에도 싸우는 거 없고 뭐 의총하면 60명밖에 안 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억지로 3시간이라도 걷게 하면서 너네도 좀 그 대표는 단식도 했는데 걷기라도 하면서 고생하면서 좀 싸워라라는 게 당원들의 솔직한 네. 그 요구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지 않아요. 뭐 좀 하라라는 답답한 마음이니까 뭐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보는 입장마다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이 몇 시간이라도 걷고 뭔가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라라는 게 당원들 지지층들의 요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네. 그때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삼보일배 뭐 하고 네. 민주당 의원들도 뭐 되게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간에 빠졌다고 하면 사법 그 개혁 3법을 악법이라고 하지만 그 절실함이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거 아닌가. 그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주류가 옛날에 운동권 해본 분들이잖아요. 80세대. 네. 그러니까 경험이 빡세게 있다. 해본 분들과 그 제가 우리 당 이야기지만 고시 패스하고 편안하게 고위 관료하고 교수님 하다가 뒤늦게 이제 말년에 이 직업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의 네. 투쟁력이 차이가 좀 많이 네.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여 전투력은 되게 약한데 그 대당 전투력이 세요. 대당대표 전투력. 당대표 조실 때는 이분들이 막 투사고 전사거든요. 네, 의총 네. 열면서 보면. 근데 이제 대여 전투력은 약해요. 근데 뭐 삼보일배가 어려우면 일단 좀 걸어보고 다음번에 좀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든 뭔가 투쟁의 수위를 좀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겠죠. 삼보일배 진짜 힘들어요. 당연히 삼보일배는 당연히 힘든데 저는 근데 비교할 이런 수 생각을 없이. 해요. 그러니까 뭐 장애 투쟁을 하든 삼보일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해를 하면은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나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이 3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네. 사법부가 뭐가 잘못됐냐? 아니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위공직자로 자기 남편이 가기 직전에는 800만 원짜리 샤넬백은 받아도 된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 부부 공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맞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사치레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 인사치레로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줬는데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거 처벌할 수가 없대. 300만 원짜리 파우치도 괜찮대. 이걸로 따져버리면 국민들이 사법 카르텔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건 늘 존재하죠. 이를테면 돈 봉투를 뿌렸는데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 증거 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무죄를 주고 항소도 안 하는 게 맞냐? 저희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무죄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잘 되고는 보는 사람 입장마다 할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법 제도가 바뀌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변호사비 쓸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부담이 가중되느냐. 이를테면 성범죄 피해자나 사기 피해자들은 빨리 판결이 확정돼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가 돈이 있고 백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이제 3심도 힘든데 4심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 나올 때마다 족족 유죄 내린 판사나 검사한테 법 왜곡죄로 수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2년이면 나올 확정 판결이 이제 5년, 6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돈 없는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없는 사람들 생각했을 때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나 법조인들도 반대를 많이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 3법을 다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법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힘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헤아려서 보완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3심제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사심제가 도입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그렇다면 더욱더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개혁의 방향이 이게 맞느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 재판 받을 때 전관 변호사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관 변호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좀 수임료 너무 생각하면 비싸죠. 네,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지금 이게 4심제로 가고 법 왜곡죄 들어가면 결국 변호사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좀 보완할 게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배심원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국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력 있는 분들로 사실 좀 더 이렇게 폭넓은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법개혁 얘기도 말하다 보면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 더 얘기하고 싶지만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을 좀 볼게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백브리핑 영상이 있는데 그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 일부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모성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받아들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입장이 우리 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항상 보면 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늘 당대표의 말을 계속 해석을 해주는 브리핑을 많이 근데 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유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 또 전통 지지층이 들고 일어나서 박성훈 너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으로 치면 수박이냐 그렇지. 뭐냐 막 하고 또 박성훈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본인이 센 워딩을 쓰면서 투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석 대변인이. 그래서 중간에서 저 멘트를 보면서도 아 고생 정말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이 수석 대변인이 약간 그거를 순화하는 조금 역할인 순화시킨 거죠. 역할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차라리 그냥 워딩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괜히 순화시키려다가 혹은 강조하려고 하다가 괜히 제대로 된 메시지 전달도 하기 어렵고 욕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네. 대변인들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니까 네. 저는 그냥 워딩 그대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박성훈 대변인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선거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때 절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그게 전략적 모호성인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많이들 지난 일이라 까먹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말고요. 1심 선고 후 기자회견 말고 1월 초 기자회견에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선을 딱 그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생각은 이거 같아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을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전륜이니 아니니 그냥 언급 자체를 하지 말고
요거는 예를 들면 저륜 언급을 명확하게 하면 막 떠나가는 핵심 지지층이 생긴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자통당이나 자역당이나 소위 이제 일본으로 치면 일본도 자민당보다 더 센 정당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로 오히려 빠져나가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는 지지층 투표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하지 말고 우리도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좀 이걸 애매모호하게 놔두고 우리 민주당 때리고 부동산 때리고 경제 이야기만 3개월 해보자. 그게 이제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고 일부 이제 대안과 미래나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된다는데 그 전략적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3월에도 또 의총 열고 또 막 싸울 수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제 노선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근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언제 쓰는 거냐 외교에서 쓰는 거예요. 네. 예, 상대방의 어떤 중간자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지도 않고 서로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외교가의 이제 언어인데 사실 이제 선거에서는 명확해야 돼요. 일단 노선을 확실히 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그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한동훈이 밖에 나가버렸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너희들 윤석열하고 절연 못하니까 지금 나 쫓아낸 거 아니야. 이걸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코끼리를 밖에서 들고 네, 다니니까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우리 시청의원분 중에 임금유의 캔디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시청의원님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행동이나 쓰는 워딩이나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내란 1심 유죄 무기징역 나왔는데 뭐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다든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걸 두고 그런 말을 한다든가 전략적 명확성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출정식에서도 하나로 뭉치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로 뭉치자기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의원들에게 하는 행동은 또 뭉치자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한동훈 빼고 다 뭉치자. 아, 한동훈 빼고 뭉치자. 아니, 그 사람은 이제 우리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구나.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우리 당 지지하다가 떨어져 나간 이탈표들 뭉쳐라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노선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말자는 당부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의 주제가 야당의 메인 아젠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되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1심 선고로 어쨌든 국민 다수는 비상계엄이나 이런 조치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그 소위 말하는 심판의 정서가 해소되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잘했어, 외교 잘했어, 특히 서울, 경기도 부동산 잘했어로 어마어마했지. 이 아젠다가 넘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오히려 우리 당 안에서 이 화제 전환이 안 되게 윤 전 대통령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낼수록 우리 지지층이 가뜩이나 지금 없는 살림에 분열되는 주제니까 일단 덮어두고 이제 주제 전환 좀 해보자라는 게 장 대표의 입장인데 네.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의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덮고 이슈 전환을 할지. 왜냐하면 그 대안과 미래도 3월 말 4월 초에 계속 의총 열고 저는 할 거나 말 거나 이걸 계속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3월 중순부터는 그냥 이재명 정부 때리기에만 좀 집중해보자라는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그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수는 더 좋은 것 같다. 저는 그 장동혁 대표 그 절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네.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민주당이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패배할 선거, 어차피 대통령 취임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선거는 야당이 불리하다라는 건 뭐 망고의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동훈 몰아내고 우리 세력을 공고하게 하자. 그게 장사가 남는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장동혁의 수가 좀 더 높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또 거기에 맞서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뭐 당원 게시판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제가 이건 책임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났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그 장동혁 지도부가 실패했을 때 부르면 그때 와야 되는데 또 그걸 못 참고 저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이제 수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 조금 이따가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해찬 분석요원의 분석은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 함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대여투쟁으로 집중하려는 거다. 맞죠? 근데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에 분석해드린 네. 그 강성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 뭐 3일 안에 입장 내라, 더 센 윤호개인 노선해라,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2심 심판되면은 2심 공판 되는데 입장 내라, 영화 보러 와라 이러면 또 언론이 그걸 보도하면 그 주제가 그걸로 막 버무려지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유튜버나 이런 분들도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입장을 더는 요구하거나 막 채근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남은 3개월 동안은 주구장창 민주당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 게 좀 제가 이 진보 진영을 보면 부러운 게 누가 그런 그 작전을 짜나? 뭐 김어준 씨나 보이지 않는 이동영 손이. 작가나 뭐 최욱이나 다 성향이 약간씩 다른데 그 척하면 착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주제는 그냥 싹 죽이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보수 유튜브 진영은 그게 없어. 그냥 자기들의 순간의 어떤 인기나 조회수나 뭐 슈퍼챗을 위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고 지도부에게 부담이 되고보다는 내 이익을만 보는구나. 내가 막 와 환호 받을 수 있으면 막 무작정 센 이야기 해버리고 뭐 지도부 뭐 국민의힘 너네 뭐 똑바로 해 이거 입장 밝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움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장동혁 대표가 택했다면 보수 스피커나 유튜버들도 좀 모호하게 그 주제는 이제 좀 3개월은 그만 다루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죠. 이 하나로 뭉치자라는 장동혁 대표의 말은 또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안에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이 내란 피의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편지를 보내고 중앙일보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나 편지 보냈어. 이거 보도해줘. 연락한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옥중에 있는 윤석열에게 결자 해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살려야 된다. 보수를 살리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결단을 해주십시오. 결자 해지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결자 해지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뭘 해야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일단 윤석열이 뭘 하나 마나를 둘째치고 저는 정말 저런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자기 정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당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충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절연해달라, 결자 해지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거라면 조용히 했었어야죠. 혼자 가서 했었어야죠. 그런데 저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나면 나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거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태세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국민의힘에도 어떤 분들은 뭐 한동훈하고 제로콜라 먹고 자기가 친한 척은 다 해놓고 갑자기 뭐 한동훈 공격하고 뭐 총선 백서 쓴다고 하고 그러더니 뭐 인재 영입한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 저는 정말 저런 플레이 정말 부적절하다. 응징해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탄핵 반대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탄핵 반대 그 강성 진영에 함께 있었던 우리 장해찬 할게요. 저는 물론 같은 탄핵을 뜻을 반대하긴 가지고 했죠. 있었던 네, 저는- 장해찬 부원장의 분석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네. 탄핵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네. 제가 저분들과 함께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다만 이지선 앵커나 강성필 부대변인의 이 논평이 정확한 게 저거 중앙일보에 누가 알려줬겠냐고요. 본인이 알려줬대요. 그 자기가 전화한 거예요. 기사에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정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간절히 원하는 것,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인물이 더 이상 화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재명 정부 그래서 잘했어요. 여러분 코스피 6천인데 전세 보증금 2억 더 올랐는데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이런 질문을 지방선거에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정치로 뭐 편지를 보냈고 답장이 오고 뭐 예를 들면 좀 지나면 편지 보내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답장이 없다. 이게 또 뉴스가 되고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네. 당을 또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주제로 버무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저는 두 분의 논평이 되게 정확하다. 이건 자기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자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은 왔냐 하고 물어봤더니 윤상현 의원이 옥중이라 자유로운 소통은 어렵지만 다만 편지를 전하고 며칠 뒤에 윤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서 구두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다.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고 깊이 고민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민의 결과가 또 조만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언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피의자. 힘들 거예요. 네, 근데 네. 아까 이제 우리 장혜찬 부원장은 이 보수와 진보 유튜버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인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카드가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당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지지층들이 또 그 안에서 조금씩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네. 말을 계속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전한길과 고성국은 또 다릅니다. 그나마 고성국 씨는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도둑질도 선발이 맞아야 된다고 나름의 호흡 조절은 같이 맞춰 할 수가 있는데 전한길 같은 사람이 가장 무섭고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거든요.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당에게 좋은 건지 나한테 좋은 건지 누구한테 좋은 건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박수 쳐주면 좋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보수 유튜브 요새 분석을 하나 해드리면 네. 제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네. 요새 전한길 씨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미는 게 저 이란 봐라, 베네수엘라 봐라. 3월이나 4월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이 체포하러 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수십만 명이 봐. 근데 그건 소위 말하는 한탕주의거든요. 네. 큰 거 온다라는 거.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큰 거 온다예요. 그 탄핵 심판 때부터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그게 한국모아. 일종의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하고 뭐 우리 MBC 방송을 저희 보수 지지층은 많이 안 보겠지만 뭐 이것도 다 퍼가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큰 거는 없습니다. 권력은 오직 선거 승리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거 온다, 뭐 마두로나 뭐 하메네이처럼 미국이 뭐 잡아간다, FBI, CIA가 움직인다, 항공모함 온다, 이거는 선거 이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보수 지지층이나 당원들을 되게 묶어두는, 가두리치는 최악의 악질적인 선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수 유튜브에서 너무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니 어쩌니 했던 게 진보 진영에서도 나왔던 아젠다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 때는 약간 그런 식의 우리가 졌을 리 없어라는 쪽에 사람이 기대는 심리가 있지만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나 책임감 있는 스피커라면 그런 희망 고문, 그건 진통제입니다. 본질적 해결책은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우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의 문제는 뭐 진보 유튜버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시청자 수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 맥락 없는 큰 거 온다. 3월, 4월에 뭐 잡혀간다. 그러면 6월 선거 이기기 위한 준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보수 유튜브 진영의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극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발 MBC 예전에 시청률이 안 보시겠지만 제발 좀 보시고 이 장해찬 강성 진영에 있는 장해찬 요원의 말을 꼭 좀 저는 새겨 제 들으셨으면 유튜브에서 좋겠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또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거 올 건데 네가 왜 초를 치냐고. 근데 저는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안 옵니다. 항공모함이 오면은 한미연합훈련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선거 이기기 위해서 진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얻어맞으면서 뭐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낸 최소한의 어떤 대답이 이 전략적 모호성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그 진보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유튜버들이 막 공격하면서 더 선명해져라 하는 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걸 믿을 수가 있구나. 그런 그럼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희망과 바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럴 거 내가 장동혁이면 차라리 임무 분담을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김민수 최고라든지 다른 조광안 최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윤 어게인을 계속해서 대표에게 주장을 하고 설득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자, 이제 아무튼 항공모함은 아닙니다. 네, 항공모함 이재명 바쁩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는 항공모함은 안 온다고 그런 거 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유유. 유유. 나 근데 진짜 이게 또 안타깝네요. 퍼지잖아. 그러면 장해찬 MBC 가서 어. 좌파들이랑 짝짝꿍 한다고 또 욕 먹어. 근데 장해찬 항공모함 안 온다. 바로 이제 쇼츠 나 나갑니다. 나그 엔츄 파도스 되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요새. 10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